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감댁, 그곳에서 일하는 머슴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봉춘이었습니다. 봉춘이 저게 사람 몸이여? 마치 돌덩어리 같구만. 저 장단지는 꼬랑이도 잡겠다.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얼굴도 잘났지 않냐? 근데 저놈은 왜 그리 순진하대? 힘이 장사고 성실한 데다가 얼굴은 여느 머슴처럼 우락부락한 것이 아니라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 여종들은 틈만 나면 봉춘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여종들뿐만이 아니라 대감님 댁의 두 마님도 봉춘이를 마음에 담고 있었지요. 첫째 마님, 윤씨. 윤씨는 대감의 본처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봉춘이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둘째 마님, 정씨. 정씨는 젊고 혈기왕성한 성격의 여인이었고 어린 나이에 첩으로 들어왔기에 그녀의 혈기를 대감이 다 받아주지 못한 건지 사내들에게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랬기에 정씨는 대감댁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머슴, 봉춘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 부엌 쪽에서 철푸덕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봉춘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는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고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목욕간, 그곳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짐승이라도 들어갔나. 벌건 대낮에 누가 목욕을 할 일도 없고. 그런 생각에 봉춘은 열려있는 곳으로 살짝 들여다보았고 안에서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안에는 대감마님의 첩인 정씨 마님이 몸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정씨 마님은 젊디 젊고 고운 피부는 뽀얀 우윳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등을 따라 흐르면서 흰 목덜미를 타고 방울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요. 마님은 물에 적신 천조각으로 몸을 닦고 있었는데 그 작디 작은 천은 마님의 모든 것을 다 가려주지 못하였고 거무틱한 무언가를 모두 눈에 담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정씨 마님은 깜짝 놀라 봉춘이를 바라보았으나 이상하게도 놀란 기색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한 손으로 위쪽을 슬쩍 가린 채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슬며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봉춘이 내가 거기에 왜 서 있느냐? 봉춘이의 무언가가 불뚝 솟아올랐고 그걸 들킬세라 후다닥 도망가려다 기둥을 피하지 못하여 정통으로 머리를 박아버렸지요. 쿵 하고 있는 힘껏 받아 버린 봉춘은 충격에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그대로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고놈 참 탐스럽구나. 정씨 마님은 물에 젖은 손을 가볍게 턱에 대고 벌러덩 낮아빠진 봉춘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내려다보았지요. 그렇게 한동안 탐스럽게 봉춘을 쳐다보던 정씨 마님은 옷을 챙겨 입더니 여종들을 불러 봉춘이를 방에다 눕혔고 얼마 후 봉춘이는 깨어날 수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의 눈에는 정씨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괜찮느냐, 봉춘아? 마님은 봉춘이 눈을 뜨자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고 봉춘이는 덜컥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마님, 방금 그건 실수였습니다요. 마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어찌 제가 문을 열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요. 까딱하다가는 멍석마리를 당해도 12번은 당할 수 있었기에 봉춘은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했으나 그의 다급함과는 달리 마님은 의외로 싱긋 웃으며 봉춘이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고 방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지요. 실수라. 그래, 실수였다 여기마. 허나 이것만은 알고 있거라. 대감 이외에 그것을 보인 것은 너 하나뿐이니? 그날 이후 정씨 마님은 봉춘이를 부르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수시로 봉춘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일부러 놀이개를 떨어뜨려 자신의 뒤를 보여주거나 옷고름을 매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얀 속살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심지어는 봉춘이 올 줄 알면서도 그때 옷을 갈아입으며 고쟁이만 입은 모습도 보이는 것이었지요. 봉춘은 마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단이 날까 싶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고 걱정을 잊기 위해 같이 머슴살이를 하는 사내를 만나 주막에서 탁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봉춘아, 요새 마님이 너만 보면 눈에서 꿀이 흐르던데 그 꿀을 먹은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행여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게. 내 목이 2개는 아니니 말일세. 사내가 놀리듯 말하자 봉춘이는 입단속을 시키고는 목이 탔는지 탁주를 벌컥벌컥 털어 넣었는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모의 딸 홍련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이었지요. 홍련은 주막을 드나드는 사내들이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녀가 처녀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난 적이 있어 날만한 대감들도 그녀를 노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봉춘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봉춘 오라버니 오셨구려. 오늘따라 더욱 늠름하시네요. 홍련은 붉은 옷고름을 살짝 풀어 한쪽 어깨를 드러내며 봉춘이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녀의 살결은 마치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살짝 드러난 가슴골이 은근히 봉춘이의 시선을 끌었지요. 홍련아, 그런데 내가 왜 내 옆에 앉는 게야? 왜요? 싫으세요? 홍련은 봉춘이의 팔을 살짝 감싸며 몸을 바짝 붙였고 생각지도 못한 홍련의 행동에 봉춘은 후끈하고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님이 계속해서 봉춘이에게 다가왔는지라 이미 사내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지요. 질키는 헌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 그러자 홍련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봉춘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밤은 긴데 잠은 오지 않고 몸은 뻑적지근하니 누가 풀어줬으면 해서 그렇죠. 뭐라고? 오라버니 이건 비밀인데 제 방문은 항상 잠그지 않고 열어둔답니다. 홍련은 봉춘이의 귀에 바람을 훅 불어넣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봉춘은 당황스러움에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지요. 이 일을 어쩐다. 아직 동정도 떼지 못하였는데 이참에 확 떼버려. 봉춘이 홍련에 대해 고민을 하던 그 순간 주막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고을에서 거칠기로 유명한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왈패들은 의악을 지르며 주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였고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홍련을 감싸 안으며 희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분명히 나에게 오라고 했거늘 감히 그걸 무시해. 오늘은 반드시 고쟁이를 벗겨봐야겠구나. 평소 홍련을 탐내었던 왈패의 대장은 수하를 시켜 홍련을 불렀으나 홍련은 코웃음을 치며 거부하였고 거기에 화가 솟구친 왈패의 대장이 수하를 잔뜩 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꼴의 사내라고 자존심이라도 상하셨나 보군요. 저는 분명 마음에 둔 사내가 있다고 말해드렸거늘. 오늘 나에게 깔리고 나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꾸나. 왈패의 대장은 그리 말하고는 홍련의 팔을 붙잡아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려 하였고 홍련은 기겁하여 안감힘을 쓰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순간 봉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왈패 하나가 그걸 보더니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봉춘은 피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주먹을 휘둘렀지요. 봉춘이 내지른 주먹은 퍽 소리를 내며 왈패에게 적중하였고 왈패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함께 치지 않고. 왈패 두목은 보다 못하고 수하들을 모두 덤벼들게 하였지만 봉춘은 마치 싸움을 즐기는 듯이 여유롭게 움직였지요. 한 놈의 멱살을 잡아 벽에 내동댕이 치고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왈패들은 순식간에 고꾸라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봉춘의 놀라운 싸움 실력에 입이 쩍 벌어진 왈패 두목은 봉춘의 정체에 대해 물었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못할 것이냐? 홍련이 서방이다. 이놈아! 말을 마친 봉춘이는 벽을 타고 뛰어올라 그의 뒷덜미를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왈패의 두목이 고꾸라지자 주막 안의 사람들은 봉춘이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리고 홍련은 봉춘이에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멋지세요. 그녀는 일부러 봉춘이의 가슴에 몸을 밀착하며 속삭였지요. 오늘 밤 제 방에 오실 거죠? 봉춘이는 홍련의 뜨거운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봉춘이는 조심스럽게 주막 뒷마당으로 가 홍련의 방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먹고는 조심스레 방문을 두들렸지요. 홍련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홍련이를 부르자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홍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홍련이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손짓했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라버니. 봉춘이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홍련은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아래로 길게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이 봉춘이의 시선을 끌었고 옷고름이 반쯤 풀어져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지요. 오라버니, 오늘 그 우람한 몸으로 왈패들을 때려잡으실 때 얼마나 멋지셨는지 아세요? 홍련은 다가와 봉춘이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봉춘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러나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홍련은 봉춘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라버니를 너무나 사모해요. 그녀는 봉춘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으로 가져갔고 얇은 천 너머로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기에 봉춘이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방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안을 지켜보는 게 보였지요. 이보시오. 거기 누구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살같이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봉춘이는 즉시 일어나 뒤쫓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몽둥이로 봉춘이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쳐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한 방에 몽둥이 질로 봉춘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홍련이는 아직 처녀를 떼서는 아니 된다. 쓰러진 봉춘을 보며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직히 말하였고 서서히 달빛으로 인해 여인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감의 정실 부인인 윤씨 마님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주막 앞은 떠들썩했습니다. 홍련의 방 앞에서 상의를 풀어 해친 채 쓰러진 봉춘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봉춘이가 홍련이 방 앞에서 쓰러져 있었대. 그럼 홍련이랑 둘이 했네 했어. 마을 사람들은 봉춘이를 보며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는 결국 대감댁 정실부인 윤씨 마님과 첩인 정씨 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두 여인은 이상하리만큼 뭔가에 쫓기듯 봉춘을 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정실부인인 윤씨부터 움직였습니다. 봉춘이는 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첫째 부인이 목욕을 마친 듯 적삼만 걸친 채로 봉춘이를 불렀지요. 봉춘아, 방으로 들어와 보거라. 윤씨 마님의 부름에 봉춘이 방으로 들어가자 마님은 젖은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는데 촉촉하게 젖은 적삼이 몸에 들러붙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봉춘이는 민망하여 애써 고개를 돌렸으나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마님,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보긴 누가 본단 말이더냐.
잔말 말고 어서 와보거라. 마님의 재촉에 어쩔 수 없었던 봉춘은 눈을 질끈 감고 가까이 다가갔고 봉춘이 다가가자 윤씨 마님은 봉춘에게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란 봉춘이가 물러나려 하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허리를 휘감고 다가왔지요.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봉춘이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대감님이 아시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봉춘이는 빠르게 윤씨 부인을 밀쳐내고는 그대로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윤씨 부인은 혼자 남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될련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된 게야. 헌데 마당으로 뛰쳐나갔던 봉춘에게 누군가 또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춘아, 이리 좀 와 보거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첩인 정씨 부인이었고 봉춘은 부름에 할 수 없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방 앞으로 가게 되었지요. 정씨 부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비치는 적나라한 모습이 봉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속적삼만 걸친 채 서 있었고 그마저도 느슨하게 풀려 있어 풍만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봉춘은 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정씨 부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봉춘을 팔을 잡고 방으로 이끌더니 그의 앞에서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옷 좀 잡아주겠느냐? 자꾸 흘러내려서 말이다. 봉춘이는 명을 어길 수가 없어 체념하듯 치맛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살짝 허리를 돌려 봉춘이의 손등에 부드러운 살결이 스치도록 했지요. 참 좋은 손이구나. 듬직하고. 봉춘이는 얼굴이 빨개져 뒷걸음질 쳤지만 정씨 부인은 장난스러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싫지는 않은 듯한데? 정씨 부인은 봉춘이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고 봉춘이는 벽에 밀려 꼼짝 못하게 되었지요. 어째서 거부하는 것이냐? 내게 손을 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그녀는 치마자락을 흘러내리도록 놔두며 봉춘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오늘 정말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몸을 뿌리치고 도망쳤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저 같은 놈은 감히.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 쪽으로 달려갔고 정씨 부인은 그런 봉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윤씨 부인과 정씨 부인의 알 수 없는 속내는 훗날 사단이 날 때까지 봉춘은 알 길이 없었지요. 봉춘아! 봉춘아!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대감댁에 일하고 있는 머슴이 헐레벌떡 달려와 다급하게 봉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감 나으리께서 내 놈을 찾고 계신다! 대감님이 찾는다는 소리에 봉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왜 나를? 내가 마님들과 붙어 먹었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대감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다. 봉춘은 온몸이 얼어붙었으나 피한다고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대감님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고 대감은 분노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채 봉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감 옆에는 윤씨 부인과 정씨 부인도 함께 있었지요. 내 놈이 감히 내 부인들을 탐을 내. 나으리,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부렁을 내뱉는 것이야. 대감의 분노에 봉춘의 몸은 굳어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봉춘이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할 때 첫째 부인이 나서 말을 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주려나 싶어 기대를 품었으나 그 기대는 끝물을 절망으로 바뀌었지요. 서방님, 봉춘이가 저를 강제로 탐하려고 했습니다. 전 도저히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나 치욕스러워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목욕을 할 때마다 훔쳐보았지요. 윤씨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조용히 있던 첩 정씨 부인도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봉춘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저를 가만히 안 있으면 대감님을 해친다고 하니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정씨 부인은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눈물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었지요. 대감은 화를 참지 못했던지 벌떡 일어나 봉춘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같은 천것이 감히 나를 욕보이는 것이냐?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을 말아라.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 붕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멍석말이라니. 이제 죽는구나. 대감의 명의 머슴들이 달려와 큰 멍석을 깔아놓고 봉춘을 말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놔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봉춘은 몸부림쳤지만 여러 명이 덤비니 도망칠 길이 없었지요. 결국 봉춘을 멍석에 말아 끈으로 묶어버린 후 몽둥이나 발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고 결국 광 바닥에 피범벅이 된 채 내팽개쳐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무거운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날을 기다리는 개가 되었구나. 봉춘은 온몸을 웅크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고 눈앞이 어지러웠지요. 그렇게 광에 내팽개친 봉춘은 사흘 동안 물도 밥도 주지 않고 마치 굶겨 죽이려 하는 듯 했습니다. 봉춘은 도망칠 수도 어디에도 기댈 수도 없이 좌절하고 있던 그때 광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지요. 그것도 잠시 끼익 하는 소리에 광문이 살짝 열리더니 홍련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라버니. 홍련은 봉춘의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이게 뭐예요? 봉춘의 처참한 몰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춘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손끝이 봉춘의 상처에 닿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물을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홍련은 품에서 작은 바가지 하나를 꺼내어 봉춘의 입에 댔으나 봉춘은 삼키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홍련은 자신의 입에 물을 머금더니 봉춘의 입을 벌려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봉춘은 겨우 몇 모금의 물을 삼킬 수 있었지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게야? 물을 들이키고 나서 정신이 들었던 봉춘은 의아해 물었습니다. 윤씨 마님과 정씨 마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럴 리가 있느냐? 마님은 나를 모함하였거늘. 대감에게 거짓을 고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두 사람이 홍련을 광으로 보내주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참말이에요. 직접 머슴들을 물리고 광문을 열어주셨는거려. 그랬느냐? 연유야 어찌되었든 얼른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있다는 걸 대감님이 아시면 변을 당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나 정신을 차리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서 구해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봉춘은 한동안 홍련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인데. 홍련은 봉춘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지난번 왈패들에게 구해주셔서 그렇다 하시면 믿으실 건가요? 그거랑 이거랑 같으냐? 그날 그리한 건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한 것이니 그 일로 그런 것이 하면 이러지 말거라. 오라버니는 매번 그러시네요. 그럼 제가 주막 손님에게 몹쓸 짓을 당할 때 나서서 구해주신 거는요? 아님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려고 하실 때 구해주신 거는요? 사실 홍련을 구해준 거는 처음이 아니었지요. 봉춘이가 천혜고아라면 홍련은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미는 홍련에게 갖은 몹쓸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홍련에게 연민을 느꼈던 봉춘은 홍련이 어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몹쓸 짓을 당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나타나 구해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홍련은 고마움을 느끼며 살다가 어느새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방도를 만든다면 그 또한 우연이라 생각하셔요. 홍련은 그리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광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뒤를 돌아 봉춘에게 말했지요. 지난번 제 방에서 밤을 보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 방문을 허락한 거는 오라버니가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홍련은 광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즈음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길 떠나거라.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을 정도의 돈을 내어주마. 그래, 홍련아. 떠나거라. 어떻게든 형님과 내가 봉춘이를 살려보겠다. 어찌된 영문인지 광에서 나온 홍련에게 윤씨 마님과 김씨 마님이 다가와 홍련이에게 떠나라 하는 것이었지요. 아닙니다, 마님. 제가 지금 떠난다면 오라버니는 필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도 오라버니의 상태가 며칠 안에 숨을 거둘 듯하온데 제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허니 이 방도밖에 없습니다. 저를 대감마님께 데려다 주세요. 홍련의 확고한 의지에 두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포기를 하고는 홍련을 데리고 대감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방님, 홍련이가 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방문에 대고 말했지요. 홍련이, 그 계집이 드디어 날 찾아왔단 말이더냐? 대감은 홍련이 왔다는 소리에 환한 미소로 반겼고 대감의 그러한 모습에 홍련은 고개를 떨구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래, 이하밤에 어찌 왔느냐? 그것이 대감마님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부탁? 내가 나에게 부탁할 게 있다니 참 신묘한 일이다. 지난번 나에게 오라 할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내가 아니었더냐? 대감의 비아냥에 홍련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 몸이든 제 목숨이든 모두 드릴 테니 봉춘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홍련의 말에 대감은 입맛을 다시더니 답했지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는 있겠지. 네, 대감만이 오라버니를 살려만 주신다면 원하는 모든 걸 시중 들겠습니다. 대감은 지금 상황에 재미있어 죽겠는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다.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 놈을 살려주지. 오늘 밤 넌 내가 시키는 모든 거를 하여야 하고 나의 모든 걸 받아내야 할 것이야. 그날 밤 대감의 집에서는 여인이 슬퍼 느끼는 소리인지 아님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는 것인지 밤새 홍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다음 날 봉추는 머슴들에게 끌려 광에서 나왔고 머슴 하나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살아서 좋으냐? 누군 너 하나 살리겠다고 밤새 험한 꼴을 당했는데 봉추는 머슴의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대청마루에 힘없이 앉아있는 홍련을 보고는 이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지요. 봉춘의 눈에 들어온 홍련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자신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옷자락은 마구 흐트려져 있었으며 얼핏 상처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설마 봉춘의 인기척을 느낀 홍련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홍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라버니. 그 순간 봉추는 깨달았지요.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홍련아, 내가 왜 나를 위해 왜 이리 한 것이야? 홍련은 눈을 감으며 마음의 정리를 하는 듯 하더니 흘리던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오라버니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왜 그런 희생을 한 게야? 오라버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홍련은 조용히 손을 뻗어 봉춘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허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봉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뭘 그만한단 말이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대감이랑 그 두 계집을 요절을 낼 것이다. 분노하는 봉춘을 진정시키려는 듯 홍련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 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날 밤 봉춘은 홍련을 집에 누이고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놈이 정녕 사람이란 말인가? 어찌 여인을 그리 대한 것이야? 봉춘의 가슴 속에서는 지옥불 같은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홍련을 집에 누여주며 간밤에 그녀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홍련은 대감에게 몸을 준 것 이외에도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기에 홍련의 지옥 같은 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죽어도 좋다. 허나 이 일에 관련된 대감과 그 계집들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봉춘이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봉춘이 안에 있는가? 다짐을 하고 있던 그때 대감의 부인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내가 양반이면 못 죽일 것 같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야? 그날 사실대로만 말했으면 홍련이는 그 짓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야. 봉춘은 당장이라도 마님을 해할 듯이 소리 질렀는데 마님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미소까지 지어 보였지요. 지금 나를 죽인다면 홍련이 목숨도 달아날 것인데 괜찮겠느냐? 무슨? 봉춘이 홍련을 집에 누이고 집으로 돌아온 사이 윤씨 마님은 홍련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홍련이를 내가 보호하고 있네. 허니 진정하고 이리 앉게나.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네도 구미가 당길 테니. 홍련을 데리고 있다는 말에 봉춘은 할 수 없이 감정을 누르며 앉았고 윤씨 부인은 찾아온 목적을 말하였지요. 대감을 죽이고 싶지 않은가? 지금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소. 헌데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대감이 죽으면 곤란한 것은 마님인데. 봉춘은 의아했습니다. 대뜸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마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그건 알 필요가 없네. 다만 자네 혼자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는가. 대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였기에 봉춘이 단독으로 움직인다면 대감에게도 가기 전에 그를 호위하는 사내들에게 죽임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무슨 속셈이오? 속셈이랄 게 있느냐. 나 또한 대감 목숨을 원하는 것뿐이니. 그러니 자네는 홍련이만 생각하게. 허니 나랑 손을 잡겠는가. 봉춘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 계책을 일러주겠네. 대감은 매일 밤 정자에서 술을 마신다네. 그곳에는 시중을 드는 여종들 몇 명만이 따라 들어가니 거기서 내가 손을 쓰면 될 것이야. 그렇게 야밤을 틈타 봉춘은 정자 어기로 조용히 숨어들었고 대감은 평소처럼 정자로 향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상을 준비하거라. 대감의 명의 여종들은 분주히 움직였지요. 봉춘은 풀숲에 숨어 정자를 살펴보는데 여종들은 바삐 술상을 준비하더니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두마님이 대감의 앞에 서서 춤을 추더니 옷을 한 올씩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홍련과 같은 자국들이 마님들에게 있는 것이야? 옷을 풀어헤친 마님들의 몸에 홍연과 마찬가지로 채찍 자국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흉으로 미루어 보아 그 자국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감이 채찍을 꺼내 들더니 야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봉춘은 주머니 속에 감춰둔 단검을 꺼내 들어 정신없이 움직이는 대감의 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푹 날카로운 칼날이 대감을 향해 내리꽂혔지요. 정자 안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대감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네, 이놈. 대감은 반사적으로 정자 밖으로 기어나가려 했으나 봉춘이 그걸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그가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쾅하고 등 뒤에서 묵직한 충격이 날아들었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날? 봉춘이 흐릿한 시야를 가다듬으며 공격한 자를 바라보았는데 대감의 둘째 부인인 김 씨가 향로를 들고 있었지요. 어째서? 봉춘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 부인은 봉춘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감에게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대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날 구해다오. 그러나 그 순간 김 씨의 손에 들린 향로가 거꾸로 뒤집어졌지요. 쏴하고 향로 속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대감의 상처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아! 대감이 절규하며 바닥을 굴렀고 김 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서방님, 이건 아주 천천히 퍼지는 독이지요. 이것만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또 없다 하더이다. 서서히 이 고통을 맛보시지요. 지난날 우리가 받아온 고통처럼요. 김 씨 부인의 말에 대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고 한동안 그 모습을 무심히 보던 김 씨 부인은 쓰러진 봉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허나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린 죽은 목숨일 터. 허니, 너도 사라져 다오. 김 씨 부인이 향로에 남은 독을 봉춘이에게 부으려는 그 순간 그녀의 손을 누군가 잡았지요. 그만하거라. 너 또한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야. 하지만 형님, 이자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김 씨 부인의 물음에 정실 부인 윤 씨가 봉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네. 목숨을 내어줘도 모자랄 마당에 이렇게까지 했으니 허나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 사정이라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소? 윤 씨 부인은 한동안 침묵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날 보시게. 윤 씨 부인은 풀어헤친 옷 사이로 보여지는 흉들을 보여주었지요. 대감은 우리를 유린했네. 매일 밤을 지옥처럼 유린했단 말이네. 홍련 또한 이 같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홍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이리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네. 그러면서 윤 씨 부인은 대감에 대해 말을 이었는데 그 말은 전부 들은 봉춘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춘을 유혹하던 마님들은 사실 대감의 명으로 그리 한 것이었지요. 홍련이 봉춘을 마음에 둔 사실을 알았던 대감은 부인들에게 봉춘을 유혹하여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이었고 봉춘을 옥에 가두고 홍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자신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헌데 홍련에게 행한 악행은 그의 악행 중 작디 작은 한 부분이었고 두 부인에게는 그보다 더욱 심한 일을 서슴없이 시켰던 것이었지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는 마치 소모품처럼 매일 밤 부인들에게 향하는 채찍질은 우스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너에게 행한 일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살기 위해 그리하였다. 윤 씨 부인은 담담히 속에 있는 말을 전부 꺼내었고 다 마치고 난 후 단도를 봉춘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내어줄 테니.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한들 그들과 상관없이 봉춘이에게 많은 걸 앗아갔기에 봉춘은 건네받은 단도를 힘껏 위로 치켜들었지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런데 그때 홍련이 정자로 달려와 봉춘이를 막아섰습니다. 오라버니, 그러지 마셔요. 마님은 저를 구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에게 떠나라 하셨지만 제가 대감께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셔요. 홍련은 단도를 거머쥔 봉춘의 손을 내리며 말하였고 봉춘은 그런 홍련을 보며 잡고 있던 단도를 바닥에 던졌지요. 알겠다, 홍련아. 그런데 봉춘이 보지 못한 곳에서 김 씨 부인이 조용히 단검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만하거라. 허나 그 모습을 윤 씨 부인이 보고는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형님, 봉춘이가 입을 놀린다면 저희는 어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진정하거라.
윤 씨 부인은 김 씨 부인을 다독거리고 나서 봉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봉춘아, 홍련과 함께 떠나거라. 대감이 죽은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너와 홍련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지 나는 돈을 꺼내 봉춘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 가서 배 굶고 살 일은 없을 게다. 그러면서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구나. 내 이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그러니 봉춘과 떠나 행복하게 살 거라. 윤 씨 부인의 말에 홍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봉춘은 홍련의 손을 잡고 정자에서 멀어져 갔고 얼마 안 가 정자는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살아가자, 홍련아. 홍련과 봉춘은 그 길로 한양을 떠나 멀리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향했지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머슴도 누군가에게 유린당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 여길 만져보세요. 우리 개똥이가 움직여요. 한양을 떠난 후 얼마 안 가 홍련이의 배는 불러왔고 홍련은 10달을 꼬박 채워 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아이를 얻어 슬아의 자식 2명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한양에 남은 두 마님도 대감이 불이나 죽은 걸로 말을 만들어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남은 생은 마음 편히 살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